한시 자유로운 여행 10번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나라의 그 당송팔대가 중에서 대표적인 한유라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한유가 어려움에 처해서도 변함없는 그런 충절을 보여주는 자영이라는 하는 시를 통해서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유는 뭐 잘들 알고 계신데 768년에서 824년까지 산 사람이고 자가 퇴지입니다. 물러날 퇴자, 갈지자. 그래서 한퇴지, 한퇴지 이런 것으로 더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남 하양 사람, 지금의 그 하남성 그 맹주시 사람인데 본관이 본적이 그 창려, 지금 현 하북성의 그 동북부 지역이 이제 창려라는 지역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한창려 또는 창려 선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당송팔대가 중에서 제일 앞에 속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송팔대가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당나라 사람이 3명인데 한유, 유종원, 구양수, 그리고 송나라 사람이 소순, 소식, 소철, 그리고 증공, 왕한서, 이 8분 중에서 선두주자가 이제 바로 이 한유라는 분인데, 이 한유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문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륙변려체 또는 변려문이라고 그래서 아주 기교를 강조합니다. 막 대꾸를 하고 아름다운 글귀를 쓰고 수식하는 이런 그 문장의 그 어떤 형태를 한유는 비판하면서 이거 아니다. 다시 한나라 이전에 아주 질박하고 어떤 그런 그 문장으로 고문으로 옛 고자 그럴 문자 옛 고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고문 부흥 운동을 주창한 선구자입니다. 그 이제 친구인 유종원과 함께 이렇게 주로 했죠. 고문 부흥 운동의 핵심은 뭐냐? 문의 제도라는 거예요. 그럴 문자, 써이자, 실을 제자, 길도자인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문으로서 도를 실어야 된다.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게 고문 부흥 운동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한유는 유학, 유교를 숭상을 했어요. 그래서 공자, 맹자 이후로 특히 맹자 이후로 이 통이 끊어졌는데 본인이 다시 잇겠다. 이래서 그 제자 이구와 함께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송나라 때 그 정자나 주자 이런 분들 송대 성리학이 일어나는 어떤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면 불교에 대해서는 좀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그래서 그 형부시랑으로 있을 때 헌종, 그 당시 당 헌종이 법문사에 있는 그 부처님 사리 그리고 부처님 뼈를 궁중으로 모셔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유는 아니되옵니다. 그런다고 반대하는 그 상소문을 올려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좌천되어 가게 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영이라고 하는 시를 먼저 세세하게 그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감상을 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자영은 스스로 없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근데 좋은 시절이 아니에요. 좌천되어 가면서 읊은 겁니다. 한번 본문을 원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일봉조주 구종천에 석평조양 노팔천이라 본의 성조 제배정이러니 감장새우 석잔년가 운행진령 가하제오 서롱남관 마불전이라 지여 원래 응유의리니 후수 오골 장강변하라. 이게 이제 전체 시입니다. 이렇게 8구로 8행으로 되어 있는 시가 율시입니다. 그리고 글자가 7자니까 7원 율시가 되겠죠. 7원 율시는 아분 운을 하는데 1, 2, 4, 6, 8, 9의 마지막 글자를 같은 울림의 운자를 써요. 여기서는 천, 그 다음에 하늘천, 일천천, 그 다음에 해년,
앞전 그리고 가변. 그래서 1, 2, 4, 6, 8의 마지막에 티엔, 치엔, 니엔, 치엔, 비엔 중국어로 하면 이엔 하는 그런 운으로다가 다 이 운을 맞춘 거예요. 울림을 그 음악성이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율시는 3, 4, 5, 6, 9는 서로 대를 이루어주게 대비가 되게끔 해주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조주 한 봉, 이 봉은 봉투라는 것도 이렇게 문서를 말하는 거죠. 조주는 아침에 상서를 올린 것이 올렸는데 어디다 올렸어요? 구중천이라 그랬어요. 구중천은 하늘을 9단계로 나눠서 가장 높은 데를 구중천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구중궁궐 그 안에 계신 임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황제에게 한 아침에 황제께 올린 상소문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한 통의 상소문 때문에. 석평 저녁에 폄이라는 건 포평 그런데 포는 포상하는 것이고 폄은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 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조양은 이 사람이 이제 광동성 조양 쪽인데 거기로다가 좌천되어 가는 지역 지명입니다. 노 8천이라 길이 8천이 꼭 실제 8천리는 아니지만 8천리 먼 길로 귀향을 가게 좌천하게 되었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 9 이제 둘째 연이죠. 거기 보면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본위 성조 제패정이러니 본디 다른 마음이 있어서 아니다. 위는 무엇을 위해서 성조하면 이 왕조 지금 이 임금이 계시는 이 왕조를 위해서 제패정 패정은 폐단이 있는 잘못된 정치를 제거하려고 그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충간을 한 것일 뿐이러니 감은 어찌 감히 그런 얘기예요. 감히 장차 쇠는 노쇠하고 후자는 이 썩을 후자지만 노쇠해서 이제 몸이 이렇게 노쇠해졌다 해서 잔년 석은 애석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잔년은 자는 남을 잔자고 남은 생애를 그저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내 조용히 그냥 살겠는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야? 내가 할 얘기는 하면서 열심히 충성을 하고 살겠다. 힘들어도. 그 다음에 이제 구가 이제 떠나가면 그 과정입니다. 운횡질령 가하세요. 구름 문자, 횡은 옆으로 쫙 이렇게 이제 덮여 있는 거예요. 질령은 진나라 진자에다 고개령자인데 이 섬서성의 그 장안 남쪽에 있는 이 여러 산들을 그냥 통틀어서 질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같은 무슨 뭐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 질령에 구름이 쫙 덮여 있으니 가면서 이제 돌아본 거죠. 돌아보니 가하제. 가는 내 집은. 우리 집은 어딘가 도대체? 우리 집이 어디쯤인지도 잘 알 수 없구나. 요거는 이제 뒤에도 설명하지만 좌천돼서 떠날 때는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집안 사람도 보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까 한참 가다 돌아보니까 우리 집은 어디쯤인가? 그런 거죠. 나의 집은 어디면가? 설옹 남관 마부전이라. 설옹 그때 막 겨울이었는 거예요. 눈이 와서 옹은 막 이렇게 막 포옹한다 알고 눈이 막 쌓여서 이렇게 어디에 남관이라고 하는 건 관문이에요. 남전관이라고 이제 섬서성 남전현 남쪽 동남쪽에 있는 관문인데 거기에 눈이 많이 쌓여서 마부전이라 말이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나가질 못해 미끄러워서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분통해가지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또 보니까 이 좀 경치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험난한 길을 뭔가 좀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 연이에요. 맨 마지막 연에는 그 자기의 뜻을 말하는 그 앞에는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끝에 뭐라 그랬어요? 지여 원래 응유의니 내가 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한유가 내가 알겠다. 너였자입니다. 내가 원래 하면 멀원자 올래자. 먼 곳으로부터 이렇게 온 것을
내가 온 것을 왔으니 응은 응당 마땅히 유의 뭔가 온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그 뭐 멀리 있어서 그런지 오질 못하고 종손자 그 사촌의 그 이제 손자가 되는 거예요. 종손자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뭐 옷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왔겠지. 한상이라고 하는 친구가 왔는데 내가 이렇게 먼 곳을 찾아온 것 내가 그 뜻을 아니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호수 오골 장강변하라. 호는 잘 수습해서 오골 내 뼈를 장강이랄 때 이 장은 이 풍토병이 많은 강가를 말해요. 거기다가 그 강가에다가 묻어다오. 만약에 이런 말이 생략된 거죠. 혹시라도 내가 거기 가서 이게 남쪽으로 가면 풍토병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병도 많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죽거들랑 그 데려오려고 그러지 말고 내 뼈를 수습해서 그 강가에다 그냥 묻어다오. 그 강한 결의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의 그 전체적인 뜻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감상을 한번 해보면은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약간 이제 중복도 될 겁니다. 그 원화 13년 정월, 14년 정월인데 한유는 그때 그 형부시랑일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의 뼈와 사리를 이제 헌종이 왕이 궁궐로 들여오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간영 불골표 부처님 뼈를 들여오는 것을 간합니다라는 그런 상소문을 올려요. 근데 이제 독실한 그 기독교라네 불교 신자였던 이 헌종이 아주 격노했어요. 아니 이놈이 참수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 사람 재주도 있고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시면 좀 과하십니다. 그래서 막 사정을 해서 만류해서 조주자사로 좌천시켜 주십시오. 저기 먼 곳으로 일종의 귀양 유배 보내는 것처럼 저리 멀리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래서 천년에서 보면은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침에 상소문 하나 올렸다가 저녁에 되어서 저 조양 그 팔천리 길로 이게 떠나게 되는구나. 좌천되어서. 그거는 이제 죄를 얻게 되는 과정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탄식을 하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은 내가 나 다른 뜻이 아니다. 조정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성조가 임금께서 잘 정치하시라고 나쁜 정치를 폐단되는 걸 간해드린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내가 노쇠했다고 그래서 아부하고 뭐하고 나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할 얘기 계속 하면서 살겠노라 하는 그런 어떤 장부의 결기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은 경치를 서술한 거예요. 막 격분한 감정이 이렇게 보니까 비참하고 고달프고 창망한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도 보지 못하고서 이제 떠나오는 건데 돌아보니까 구름 끼어서 집도 안 보이고 눈은 와가지고 앞으로 갈 길에 말도 지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험난한 앞길을 보여주는 건데 마지막 연에 이제 종손자 한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뭔가 옷가지하고 이런 걸 가지고서 따라왔나 보죠.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먼 데까지 온 것 내 그 뜻을 충분히 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거기 가서 잘못돼서 죽거들라 내 뼈를 수습해서 거기 그냥 잘 묻어줘라. 침통한 가운데서도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시인의 강직한 성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넓고 크며 깊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감정 그리고 비장하고 웅활한 경치가 하나로 이렇게 융합되어서 도도히 흐르는 기풍을 보여준다 해서 후세 사람들이 한퇴지의 이소이다. 이소는 초나라의 애국 시인 충신이었던 구론, 그 명나수에 빠져 죽었던 구론이 쓴 글이 이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치 구론의 이소처럼 한퇴지의 이소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그 대문장가이고 사상가였던 한유의
고난에도 변함없는 충절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